저는 7살 딸을 키우는 34살 싱글맘입니다. 남편과 이혼한 지 3년째 되는 해였어요. 아이 아빠는 양육비도 제대로 안 주고 연락도 끊긴 상태였죠. 매일매일 일과 육아로 지쳐서 살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 삶에 나타난 한 남자.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기혼남의 교묘하고도 치밀한 접근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어요.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싱글맘들이라면 꼭 들어보세요. 처음 그를 만난 곳은 딸의 태권도 학원이었습니다. 제 딸과 같은 반에 다니는 아이의 아빠였어요. 다른 아빠들과는 달리 혼자 아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첫 번째 접근법, 동질감 형성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아이 키우기 힘드시죠? 저도 혼자 키우고 있어서 얼마나 힘든지 알겠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신도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인이 몇 년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지금은 8살 아들과 둘이 살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아, 이 사람도 저와 비슷한 처지구나.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런 동질감 때문에 경계를 많이 내려놓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첫 번째 함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접근법은 아이를 통한 접근이었어요. 그는 제 딸에게 정말 친절했습니다. 태권도 학원에서 만날 때마다 딸에게 과자나 음료수를 사주고 칭찬도 많이 해줬어요. 우리 딸이 너무 예쁘다. 태권도도 정말 잘한다. 이런 말들을 계속했죠. 아이는 금세 그를 좋아하게 됐어요. 아빠가 없어서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컸던 딸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에게도 제안을 했습니다. 아이들끼리 친하니까 같이 놀게 해주면 어떨까요? 주말에 놀이공원이라도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고요. 저는 딸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그렇게 첫 번째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세 번째 접근법은 완벽한 신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첫 만남에서 그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시간도 정확하게 지키고 아이들에게는 친근하게 대하면서도 저에게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어요. 놀이공원에서도 모든 비용을 그가 지불했습니다. 제가 내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만 봐도 충분히 보상받는 기분이라고 그러면서 은근히 자신의 경제력을 어필했어요. 회사에서 관리직을 맡고 있다. 수입이 안정적이라. 아이 키우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흘렸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저를 배려해줬어요. 제가 힘들어할까봐 자주 쉬자고 하고 아이가 보고 싶어하는 것들은 다 사주고 정말 완벽한 남자 같았습니다. 네 번째 접근법은 점진적인 관심 표현이었어요. 몇 번 만난 후에 그는 저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혼자 아이 키우면서 일까지 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이런 따뜻한 말들을 건넸어요. 그리고 제 일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퇴근 시간은 언제인지, 주말에는 주로 뭘 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자연스럽게 제 일상을 파악해갔죠. 그러면서 가끔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했어요. 마트 갈 일 있으면 같이 가요. 무거운 짐도 들어드릴게요. 아이 봐드릴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이런 식으로 점점 제 삶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섯 번째 접근법은 감정적 의존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몇 달간 만나면서 저는 점점 그에게 의존하게 됐습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그에게 털어놓게 되고, 아이 문제로 고민이 있으면 상담을 받게 되고, 그럴 때마다 그는 정말 좋은 조언을 해줬어요. 아이 교육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보여줬고, 제 고민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계속 치켜세워줬습니다. 혼자서 이렇게 아이를 잘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존경합니다.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자존감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동안 이혼하고 나서 움츠러들어 있던 제가 다시 자신감을 찾게 된 것 같았어요. 6번째 접근법은 물리적 접촉의 단계적 증가였습니다. 처음에는 악수 정도였다가 점점 어깨를 두드린다든지 포옹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스킨십이 늘어났어요. 하지만 너무 자연스럽게 해서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힘들어할 때 어깨를 토닥여주는 식으로 위로하는 차원에서 접촉이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항상 제가 괜찮은지 확인했어요.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전 그냥 위로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거부하기 어려웠습니다. 7번째 접근법은 미래에 대한 암시였어요. 6개월 정도 만나고 나서 그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마치 진짜 남매 같아요. 이런 가족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말들을 하면서 결혼에 대한 암시를 줬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프러포즈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은근히 흘리는 정도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설레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 사람과 재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딸에게도 아빠가 생기고 저도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8번째로 나타난 그의 진짜 목적이 드러났어요. 어느 날 그가 갑자기 제안을 했습니다. 한 번 둘만의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아이들 없이 어른끼리 만나서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는 거예요. 우리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얘기해봐요. 저는 드디어 진짜 고백을 받는 건가 싶어서 설렜어요. 그날 아이를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데려간 곳은 호텔이었어요. 처음에는 호텔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자면서 객실로 올라가자고 했어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지금까지 참았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당신이 너무 매력적이라. 이런 말들을 하면서 저에게 다가왔어요. 저는 당황해서 거절했습니다. 아직은 그런 관계가 되기에는 너무 빠른 것 같다고. 좀 더 시간을 갖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의 신사적인 모습은 어디 가고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뭘 그렇게 꾸미고 그러세요. 이미 이혼한 사이인데 뭐가 그리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남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런 말들을 하면서 강압적으로 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겁이 나서 도망쳐 나왔어요. 그리고 그날 밤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부인이라는 여자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당신이 우리 남편이랑 만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애 엄마가 그렇게 경솔해도 되는 거예요. 남의 가정 파괴하는 게 재미있어요. 그제서야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던 거였어요. 부인이 죽은 게 아니라 멀쩡히 살아있었고 아이도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일을 처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부인 말로는 이미 여러 명의 싱글맘들과 이런 식으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모두 똑같은 수법으로 접근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용하고 버렸다는 거였어요. 저는 완전히 속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진짜 사랑인 줄 알았는데 저는 그냥 그 사람에게는 쉬운 상대였던 거예요. 싱글맘이니까 외로울 거라고 생각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거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조금만 잘해주면 쉽게 넘어올 거라고 본 거죠. 정말 치밀하고 교묘한 계획이었어요. 그 이후로 그와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딸에게는 그 아저씨가 이사를 갔다고 둘러댔어요. 아이가 왜 만나지 않냐고 물어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저 때문에 딸까지 상처받게 만든 것 같아서. 그리고 한동안은 모든 남자가 다 그런 사람 같아 보였어요. 진짜 좋은 사람도 의심하게 되고 누군가 친절하게 굴면 뭔가 속셈이 있는 건 아닌가 싶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의 수법이 정말 치밀했어요. 첫 번째, 동질감을 형성해서 경계심을 낮춰놓고 두 번째, 아이를 통해 접근해서 거부감을 없애고 세 번째,
완벽한 신사행세로 신뢰를 쌓고, 네 번째, 점진적으로 관심을 보이며 친밀감을 높이고, 다섯 번째, 감정적 의존 상태를 만들어 놓고, 여섯 번째, 단계적으로 스킨십을 늘려가고, 일곱 번째, 미래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고, 여덟 번째, 결국 자신의 진짜 목적을 드러내는 이런 단계적인 접근법이었던 거예요. 싱글맘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신호들이 있어요. 첫 번째, 너무 완벽한 사람은 의심해보세요. 현실에는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 처음부터 경제력을 어필하는 사람. 진짜 여자를 좋아한다면 돈 이야기부터 하지 않아요. 세 번째, 아이에게 과도하게 친절한 사람. 물론 좋은 뜻일 수도 있지만 너무 과하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번째, 개인적인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 상대방을 파악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어요. 다섯 번째, 항상 둘만의 시간을 갖자고 하는 사람. 진짜 진지한 관계라면 공개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해요. 여섯 번째,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바뀌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이야기가 일관되지 않아요. 지금은 그 일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싱글맘으로 살고 있지만 더 이상 외롭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딸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고 제 자신의 삶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좋은 사람을 만나면 다시 사랑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기꾼 같은 사람한테는 절대 당하지 않을 거예요. 싱글맘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감정적으로 외롭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표적이 되기 쉬워요. 하지만 우리는 불쌍한 존재가 아니에요. 당당하고 멋진 여자들이거든요. 누군가의 동정이나 시혜를 받을 이유도 없고 급하게 남자를 만들 필요도 없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해 줄 거예요. 그리고 진짜 사랑한다면 서두르지 않을 거고요. 모든 싱글맘들이 저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심하시고 현명하게 판단하세요. 우리에게는 지킬 것이 너무 많으니까요.